공집합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 했고, 또 이제 확률로는 일어날 수 없다 해서 0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3, 5, 7, 9, 11, 13에서 6개의 표본 공간이 있죠. 표본 공간이라는 말은 전체 집합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보통 대문자 S라고 하겠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모두 다 모여있다. 3, 5, 7, 9, 11, 13. 자,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친구가 누구냐? 일단 기억, 짝수가 없죠.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0이다. 날리시고, 소수는 있습니다. 자, 소수 3, 5 이런 친구들 확인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12의 약수도 3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6의 배수 없죠. 따라서 2개 날려주면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배반 사건이라는 단어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빨리 드시고. 배반 사건은 뜻이 뭐였냐? 이제 서로 배반적인 관계다 해서 시각적으로 일단 느낌을 가져갈 때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하랬죠. 우리가 얘를 집합에서는 서로 소인 관계다라고 했는데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A와 B의 교집합 연산을 실행을 했을 때 이것이 없다, 공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걸 확률로 표현했을 때 공사건이다 보니까 일단 얘가 확률로는 0이다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교집합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 1, 4가 일단은 없어야겠죠. 1과 4와 배반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1과 4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에게 가서 부분집합을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을 했어. 일단 1과 4가 겹치면 안 되니까 제외를 했고, 남아있는 친구 2, 3, 5, 6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내가 여기 새로운 파티에 X라는 파티를 열 건데, 자, E한테 가서 이제 묻는 거지. 너 이 그룹에 낄래? 아니면 빠질래? 그래서 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끼던가 빠지던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몇 번 물어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끼냐 빠지냐가 4번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친구들이 모두 끼냐 빠지냐에 따라서 이 X라는 파티는 모두 다른 파티가 될 것이므로 그 개수 자체가 16개다. 이때 주의할 점, 여기에 공집합 포함되어 한대요. 포함되어 한대요. 16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마지막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들 중에서 만약에 공집합은 될 수 없다라고 걸리면은 마지막에 몇을 빼주면 돼? 1을 빼주면 돼.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고 언급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 5번 확인하고, 자, 이제 3번 넘어가자. 여기서부터 이제 확률 계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확률 계산 중에서 가장 쉬운 이제 순열이다.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은 줄 세우기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7명이 있는데 일단 7명이 다 앉히는 게 아니라 3명을 선택하여 나란히 3명만 앉힐 것이다. 그러면은 자리가 3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줬을 때 왼쪽과 오른쪽 순서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따라서 이것은 서로 다른 7명 중에서 선택하고 배열까지 하는 건데 3명이다. 7P3이라고 의미를 쓸 수 있고, 계산법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 P 계산은 앞에 있는 숫자로부터 3번 곱하자라는 의미야. 따라서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깎아나가면서 3번 곱하면은 이걸 매우 간단하게 7, 6, 5 곱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근데 우리는 이걸 팩토리얼로 또 표현할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화시키면은 NPR, 이제 문자를 쓰게 되는데, 이런 친구 같은 경우 이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냐? 왼쪽에 있는 친구의 팩토리얼을 분자에 올려주고, 왼쪽에다 오른쪽 뺀 것의 팩토리얼을 분모로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그 약분된 형태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깎아 나가는데, 마지막에 주의할 점 땡땡땡 가다가 n-r 더하기 1에서 멈춘댔죠. 그래서 이제 개수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도 여기까지 몇 개 있다? R개 있다. 계산할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해. 계산할 때는 얘부터 그냥 3번 곱하는 거니까 7, 6, 5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분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 사건을 구한 거고, 이제 뒤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B가 맨 왼쪽에 앉았을 때 확률을 구하래.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B를 앉혀놓고 하자는 거지.
A가 여기 앉았어. 자, 7명 중에 B를 뽑아서 썼으니까 이제 몇 명이 남아있죠? 6명이 남아있을 거야. 그 6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지? 2명만 더 뽑으면 돼. 마찬가지로 배열이 들어가니까 의미는 뭐지? 6P가 되겠지. 따라서 6부터 2번 곱하는 거니까 계산을 아주 쉽게 6 곱하기 5가 될 거야. 자, 따라서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 분모 분자 확률 계산해주면은 이 확률은 7분의 1로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 7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쉬운 순열 버전이었고, 확률이란 건 항상 이런 겁니다. 확률이란 건 별건 아니고, 확률이란 거는 0과 1 사이의 어떤 숫자인데, 우리가 그 확률이란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체 사건, 먼저 말한 게 몇 가지인가 세고, 또 그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특정 사건을 올려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 항상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도구가 꽤 많다고 배웠죠. 예를 들어 뭐 순열, 또 조합, 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까지. 이 정도 도구를 모두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쉬운 버전의 3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이제 4번으로 좀 내려가 보자. 문제 또 풀 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위에 이제 주제가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도구를 써야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복순열 도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복순열의 대표 예제인 숫자 만들기가 되겠고요. 이때 0의 강조 표시를 하자. 0이라는 건 항상 맨 앞자리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문제 읽으면서 뭘 항상 체크하라고 했냐면은 자, 여기 5개의 숫자에서 5자리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5자리, 자릿수가 항상 중요한 거야. 자, 5자리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그럼 우리가 5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말은 만의 자리부터 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11,111 이렇게 작성을 해줄 건데, 요 가장 최고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0이 들어온다면은 5자리가 아니라 4자리라고 읽어야겠죠. 요것만 좀 주의하고 출발시키자.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냥 5자리 정수 만드는 게 분모가 되겠죠. 다른 조건이 없어. 그래서 일단 맨 앞에는 몇 가지냐 생각을 좀 해보자. 0부터 몇 가지냐? 5까지, 다시 4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0을 제외하면은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겠다라는 게 앞에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 쓸 수 있어. 그리고 또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앞에서 쓴 숫자를 2번 이상 쓸 수 있다라는 중복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이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냥 골라서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 뒤로 쭉쭉쭉 전부 다 5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곱해주고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데, 자, 표현법도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4 곱하기 하고 5의 4제곱이다. 자, 5의 4제곱이라고 또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이걸 대문자 파이를 쓰게 된다면은 다들 표기법 기억나죠? 대문자 파이가 중복순열의 표기법입니다. 5파이 4라는 거는 일단은 중복순열의 의미가 되겠고, 그 계산법은 그냥 5의 4제곱 쳐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분모거든요. 숫자 계산 실제로 하지 말고 일단 이대로 놔둬. 어차피 분자를 약분을 할 테니까. 자, 이제 특수한 조건은 뭐냐면은 1000의 자리 숫자가 3이래. 그럼 1000의 자리에 일단 3을 두고 생각하라는 거잖아.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밑줄 5개 한번 그려보고, 1000의 자리라는 건 앞에서 두 번째잖아. 여기에 실제로 3이라는 숫자를 고정시켜봐. 여긴 내가 생각 안 하는 거죠. 이미 한 가지야. 그쵸? 1000의 자리는 똑같아요. 4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으니까 이때의 숫자는 3 곱하기 다시 4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 할 수 있다. 얘가 전체 사건이고 얘가 분자가 될 테니까 약분해주면 그냥 확률이 5분의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확률 자체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정답 5분의 1 제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순열, 중복순열 정도 한번 다뤄봤고 계속 도구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5번 조합 살펴보러 갑시다. 선생님이 1회차 때 조합 정리해드렸잖아. 그죠? NCR 배운 지 지금 거의 한 3주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NCR 계산법 좀 깜빡깜빡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새로운 친구도 왔고 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잠깐만 점검할게요. 조합이라는 거는 순열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건데, 영어로는 콤비네이션이라서 NCR이라는 표기법을 쓸 거고,
한글로 의미를 좀 읽어봅시다. 서로 다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순열이나 조합이나 일단은 서로 다른 n개가 보장이 돼야 한다. 이 n개의 선택지 중에서 r개를 무엇만 할 거냐? 선택만 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더 중요한 거, 배열을 하지 않는다 해서 선택만 하는 가짓수를 조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콤비네이션이라는 단어 뜻은 뭐 예를 들어 친구와 나와 콤비를 이루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 친구가 될 것을 선택하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선택만 하는 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순열을 이용해서 정의를 들어가는데 앞에서 우리가 NPR을 배웠어. 이제 이거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픽한 다음에 일렬로 줄 세우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순열이야. 근데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배열을 하지 않는다. 이걸 배열치수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r개를 배열하는 가짓수인 r 팩토리얼 가짓수로 나눠줍니다. 자, 이때 이 느낌표 팩토리얼의 의미는 예를 들어 어떤 자연수 n 팩토리의 의미는 n이라는 숫자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깎아나가면서 끝에 있는 자연수 1까지 전부 다 곱해주겠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5명이 있어. 5명이 일렬로 줄 수 있는 게 5, 4, 3, 2, 1을 곱하는 숫자가 되겠죠. 그게 5팩이란 뜻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순열을 배웠어. 그 다음에 배열 취소의 의미에서 나누기 할 팩을 때려주면은 그게 조합의 계산법이야. 자, 아까 팩토리얼 다시 가져올게. NPR의 계산법은 분자 n 팩토리얼을 왼쪽에다 오른쪽 뺀 n-r 팩 요걸로 나눠주면 계산이 p가 되는데 여기 옆에다가 r 팩을 한 번 더 나눠준다면 여기까지 했을 때 이게 바로 NCR 계산법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7C3을 계산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분자에 7팩을 올려준 다음에 왼쪽에다 오른쪽 뺀 4팩으로 나눠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7P3의 계산이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3팩을 한 번 더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머릿속에서 약분을 할 때는 4팩까지는 4, 3, 2를 약분한 거니까 그냥 분자에 간단하게 그냥 765 정도 쓰고 3팩은 그냥 3, 1이니까 이렇게 나열해서 2, 3은 6이니까 5, 7에 35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배운 지 꽤 됐잖아요. 1학년 말쯤에 배웠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어. 그래서 이게 원래 연산 연습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간단하게 연산 100개, 200개씩 풀 수 있도록 따로 또 페이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연습하시고 이거 관련된 성질 2가지만 다시 복습합시다. 자, 첫 번째. NCR은 항상 어떤 값과 똑같다. 다들 알고 있죠? 하키스틱 법칙 이전에 먼저 나왔던 NCM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조합을 받았을 때 얘를 두 조각으로 쪼갤 수 있는 공식이 있죠. n을 하나 다운시켜 n-1c로 다운시키고 두 조각으로 쪼갤 건데 이때 r은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배웠죠. 1회차 때는 이걸 증명을 했었잖아. 그쵸? 근데 이제 증명까지는 다시 안 봐도 되니까 일단 좀 외워주세요. 이걸 외워야 써먹을 수 있고 예를 들어보자. 뭐 OC를 계산하고 싶어 내가. OC는 10이거든. 계산해보면은. 근데 그 값은 항상 OC3과 똑같이 나올 거야. 앞에 있는 숫자에 뒤에 있는 숫자를 빼서 그걸 여기에 다시 바꿔놔도 항상 똑같다라는 거야. 하나 더. 내가 10C3을 계산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은 항상 10C7이라는 숫자와 똑같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양쪽에서. 자, 그 밑에 있는 공식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쓰겠죠. 내가 예를 들어 8C3을 계산을 하고 싶어. 근데 그거는 두 조각으로 쪼갠다 쳤을 때 7C로 다운시키고 7C로 다운시키고 뒤에는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다운 이렇게. 자, 근데 우리 하키스틱 법칙 어렴풋이 기억은 나죠? 파스칼의 삼각형. 그렇게 내려가다가 꺾는 모양 생각해봐. 그 하키스틱 법칙 사실은 얘의 뭘까요? 얘의 확장판이겠죠. 얘를 확장시켜서 가는 게 하키스틱 법칙이잖아. 그래서 그런 쪽 연결성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고 요거 두 가지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나온 기본 공식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해서. 자, 반드시 암기해 주길 바라고 이제 이거 바탕으로 한번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말뜻이 또 중요한데 5명이 있고요. 3명의 대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자. 야, 이 대표라는 게 뭐냐? 공동대표다. 따지고 보면은 그 반장, 부반장, 총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같은 거죠. 국회의원도 이제 동시에 다 뽑으는 거니까 국민대표를 동시에 뽑겠다. 쉽게 생각하자. 대표에 동그라미 쳤으면은 옆에 순서 X라고 쳐. 대표를 뽑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동시에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A는 이미 뽑힌 거죠. 뭐 A는 포함이 됐다 치면은 A라는 이름에 그냥 동그라미 쳐주고, 자, 그 다음에 B는 뽑으면 안 된대요. B는 지워주고, 자, 그렇다면 이미 한 명이 뽑힌 거거든. 한 명은 이미 뽑혔고, 원래 3명을 뽑기로 했으니까 지금 상황을 다시 읽어보면은 남은 3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데 순서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이다. 자, 그래서 B가 다시 A가 이미 뽑혔고 B가 안 뽑힌 상태에서 2명을 더 뽑는 가지수가 그냥 3가지죠. 여기가 뭐야? 분자죠? 근데 분모도 항상 필요해. 분모는 원래 뭐였죠? 5명 중에서 3명. 그렇지.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5C3이야. 그래서 숫자 계산해주면 10분의 3이 확률 정답이 된다. 기본적으로 조합을 쓰는 3번 문제였고요. 자, 확률 계산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6번의 주제는 통계적 확률이다. 자, 통계적 확률이 구분돼야 하는 개념이 있어요. 통계적 확률과 어떤 확률은 구분이 돼야 하죠? 그렇죠. 자, 의미가 뭐냐면은, 적당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수학적 확률이란 거는 수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펜대 굴리는 거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그냥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론적으로 몇 분의 1이지? 2분의 1이지. 앞뒤 중에 하나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 1억 번 동전을 던졌어. 그럼 정확하게 앞면이 5천만 번 나올까? 그건 아니겠지. 자, 그래서 이게 통계에서는 의미가 이거야. 통계는 인간이 직접 행동을 옮기죠. 직접 시행을 했을 때 수학적 확률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행 횟수를 1억 번, 1조 번, 100조 번 많이, 무한히 실행할수록 수학적 확률에 수렴합니다. 리미트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통계적 확률의 의미가 되겠고 문제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표 보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6번 문제 들어가 보자. 이거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일단 100이라는 숫자 체크해야 돼. 괜히 또 의미 없이 밑에서 다 더하고 있지 말고 총합이 100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자, 이때 조건은 그들 중에서 8점 이상을 맞힐 확률을 계산하래. 그냥 표를 보면은 8, 90 밑에 횟수 있죠. 쟤네 전부 다 더하면은 분자가 되는 거거든. 자, 그냥 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옆에 3 더하기 9, 12를 100에다 빼면 88이죠. 100분의 88이 정답인데 약분해서 가면은 25분의 22 더해서 4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만 확인하고 바로 7번 넘어가자. 아직까지는 편안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고. 자, 7번도 일단 기본 성질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 사과와 배는 기본적으로 과일이 맞죠? 바구니에 과일 말고는 없습니다. 꺼내면 당연히 과일이 나오므로 확률은 그냥 무조건 일어난다. 1이다. 자, 이때 이 용어 점검 좀 하자. 확률이 1인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했죠? 전사건이라 했죠? 전사건이라고 용어 적어놓으세요. 7번처럼 확률이 1이 나오면은 이러한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일어날 확률. 자, 여기까지 7번. 아주 기본 개념들이었고, 자, 이제 8번 갑니다. 8번의 별표. 수학에서 정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귀를 조금 더 쫑긋 세우고 그것을 암기하고 증명까지 하면 더 좋은 건데 확률 단원에서 정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 단원에서 정리는 그 집합의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집합 단원을 좀 떠올려셔야겠고, 자, A와 B 사건이 있다 했을 때 각각의 확률을 더하고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은 이것은 어떤 연산의 확률을 구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합집합 연산의 확률을 구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거 개념 자체는 일단 1학년 집합이야. 다르지 않고 그림을 그려보자. 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우리가 그냥 그릴 때는 이렇게 교집합이 있게끔 그리잖아.
바깥쪽에 세개간 유니버스 적당히 쳐주고 전체 집합. 자, 이때 내가 A를 한번 색칠해 볼게. 자, 적당히 색칠을 해주시고 B도 한번 색칠해 볼게. 이렇게 한 번씩 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교집합 부분을 2번 센 꼴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만 존재하니까 분명히 한 번만 세야 되는데 2번을 샜기 때문에 한 번을 반드시 빼준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이게 배반이든 아니든 일단 확률의 덧셈 정리는 항상 교집합이 뭐 뺄 게 없을까? 이런 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항상 빼서 가겠다. 그래서 그 연산의 결론은 합집합을 연산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말로써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합집합은 A 땡땡 B라고 하죠. 자, 땡땡이 뭐죠? 또는입니다. 또는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다. A 또는 B라고 한글로 얘기한다라면 그것은 합집합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한 교집합은요, 그리고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확률의 덧셈 정리 개념 점검 마쳤으니까 요거 바탕으로 한번 8번 가봅시다. 자, 굉장히 일단 친절한 게 그대로 PA, PA 겹이 이런 식으로 그냥 제시를 하셨다. 마지막 거 먼저 봅시다. PA 합비는 PB의 2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얘는 항상 저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한번 써보자. A 가져오고 B 확률 가져와서 더한 다음에 그냥 뒤에다 교집합을 한번 빼주면 되는 건데 얘가 PB의 2배이기 때문에 이 항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 삭제하면서 우변에 PB가 하나만 남겠죠. 그렇다면은 주어져 있는 숫자를 그냥 계산만 하면 된다. PA에다 PA교비를 빼게 된다면은 그것은 PB의 확률과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계산합시다. 그냥 자 12분의 5에다 6분의 1 빼면 정답 아니겠어? 자, 통분해서 계산해주면은 12분의 3이 될 테니까 자, 약분해서 PB의 확률은 4분의 1이었다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률의 덧셈 정리 점검했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는 일단 틀리기 좀 쉽거든요. 정답률이 높은 데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습관을 가지자. 자, 배반 사건이란 말이 보였으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배반 사건 동그라미 쳐. 그럼 배반의 뜻이 뭐다? 소로수다. 그러니까 배반의 동그라미 쳤으면은 거기에다가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뜻을 이렇게 써놓는 거지.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표현도 고등학교 1학년 개념으로 다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일단은 선생님 몇 가지 정리해줬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분배 법칙이랑 차집합 정도 정리해줬지. 차집합이 지금 필요하거든, 문제 풀 때. 차집합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A가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B에서 요만큼 침공해서 요만큼 파먹었어. 그럼 파먹고 남은 부분이 어디냐? 여기죠. 이게 파먹고 남은 부분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A가 잘 살고 있다가 B가 와서 뺀 것이므로 A차 B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과 확연히 다른 의미는 오른쪽이죠. 여기는 원래 B라는 애가 잘 살고 있었는데 A가 침공해서 요 먼저 파먹었어. 그래서 남은 걸 다시 색칠하면은 요만큼 남았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 B차 A라고 얘기한다. A차 B와 B차 A는 확연히 다른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똑같지 않겠니? 1 빼기 2랑 2 빼기 1이 다른 듯이 이것도 이제 연산이 다르고, 이거 표기를 좀 바꿔볼게요. 저번에 색칠 공부를 한번 증명해드렸는데 일단 암기하세요. 차집합이 보이면은 무조건 교로 바꾸랬어.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열을 걸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차집합이 보이면은 교집합으로 일단 바꿔주고 뒤쪽에다가 여집합을 걸어주면 된다. 따라서 이것은 A교 B여라는 표현과 완전히 같은 말이 됩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A교 B여라고 표현한 게 A차 B고 B교 A여라고 표현한 게 B차 A야.
그러니까 뒤쪽은 그냥 교환 법칙으로 앞뒤 바꿔주면 B 차이로 볼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배반 사건이라고 했잖아. 배반 사건이니까 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집합이잖아. 여기가 텅 빈 공간이므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주면 그냥 A 합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여기가 B였다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더하자. 자,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몇이죠? 20분의 9가 되겠죠. 정답입니다. 1번. 여기까지. 참고로 이 여사건, 이 C는 뭐냐면은 보충을 뜻하는 영어 단어 C를 따온 거고, A가 아닌 부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U는 유니버스, 우주,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 사건. 이때 우주 안에 A라는 공간이 있으면은 A가 아닌 공간도 있겠죠? 그것을 오른쪽 위에 C라고 표현합니다. A가 아니다. 그래서 여사건을 읽어주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덧셈 정리 점검이었다. 넘어갑시다. 다음. 자, 이제 여사건 점검합시다. 넘어가서 10번 일단 패스할게요. 좀 컨셉이 같으니까 11번 가자. 자, 문제를 처음부터 쭉 읽습니다. 자, 뭐 2개의 당첨 대비가 있고 2개가 당첨이면 8개가 꽝이겠죠. 그 10개 중에서 일단 3개의 동그라미 쳐야 될 것 같아. 3개를 동시에 뽑는다라는 말이 되겠고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뭐죠? 적어도. 자, 이런 식으로 알려줬던 것 같아. 적어도라는 글자가 보이면은 무슨 표시를 해라? 세모 표시. 그러니까 비문학 분석을 하듯이 그냥 적어도라는 글자는 출제자가 너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자, 출제자가 이 단어를 썼어? 그러면은 반대 되는 여사건의 확률로 풀라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말뜻 좀 바꿔보자. 적어도 한 개가 당첨제비 1 확률. 다시 적어도 한 개가 당첨제비다의 반대말이 뭐지? 당첨이 없다죠. 이거야. 한글로 써봐.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한글로 쓰는 거지 뭐. 당첨 0개. 이 확률을 계산해서 그것을 1에다 빼겠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자, 그럼 분모부터 잡아보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10개 중에서 3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돼. 분모는 확실하게 13이고 꽝이 몇 개 있었지? 8개 있었죠. 그럼 8개 중에 꽝을 몇 개 뽑아야 돼? 3개 다 뽑아야겠죠? 3개 다 뽑아야 돼. 그래서 8 이상 올려주면 됩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저번에도 강조했는데 여기에 세모 표시를 하면 이거 검토 몇 순위? 검토 1순위야. 검토 0순위야 그냥.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배웠어. 1에다 빼야 되는 것도 알아. 당연히 아는데 시험장에서 안 빼요. 직접 시험을 쳐보면 알아. 긴장해서 이걸 1에다 안 빼는 애들이 수십 트럭 나와. 그래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요거 한번 계산 들어가 보자. 자, 콤비네이션 숫자 커지는 거 적응해야 돼. 계산 스스로 해야 돼. 10, 9, 8까지 써. 실패 그림이 약분 때렸고 분모에 3, 2, 1. 자, 9랑 3 약분 되겠지? 2랑 8 약분 되겠지? 4, 3, 10 곱해주면 120이 분모가 되고요. 8C3도 한번 똑같이 계산해보자. 8, 7, 6만 써. 5팩은 이미 약분이 됐다. 그럼 3팩 따라서 3이 1, 2, 3은 6. 7, 8에 56 가져올 거야. 약분 좀 할게. 8로 나누면서 7, 8에 56이니까 7. 15분의 7이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야 아니야? 아니야. 항상 뺐는지 생각해요. 정답은 몇이야? 1에다 이거 빼주면은 15분의 8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11번에 이렇게 해서 4번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여사건이 두 번째 유형이 있죠. 밑에 이제 12번 이어서 점검합니다. 자, 요것도 일단 상황을 말로서 다시 읽어보자.
7개 문자니까 일렬로 배열. 일렬로 배열에 밑줄 쳐볼까? 뭐 당연히 뭐 알고 있는 거지만 그냥 이게 뭐 팩토리얼 얘기하는 거죠. 분모가 7팩이란 얘기야, 7팩. 근데 이때 기호가 맨 뒤에 오지 않을. 야, 진짜 친절하다, 출제자. 않을에 밑줄 쳐놨지. 강조해줬잖아. 진짜 친절한 거야. 세모처럼 똑같이. 않을이 부정어야. 이제 영어로는 나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샤트가 맨 뒤에 왔을 때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1에다 빼면 되겠지.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자. 자리가 7개고 맨 뒤에 하트를 놔두면은 몇 개만 배열하면 되지? 6개. 그 사건이 몇 팩이지? 6팩이죠. 그럼 분자가 6팩이죠. 6개 배열이니까. 분모는 아까 7팩이랬죠. 뭐야, 확률 나왔는데? 7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야? 아니야. 항상 확인합니다. 빼야 되니까 정답은 몇이야? 7분의 6 제출해주면 됩니다. 1에다 항상 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12번 6건 정도 맞췄고 다음 페이지 조건부 확률 들어갑니다. 자, 쉽지 않아요. 일단 13번부터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잠깐만 볼게. 아니나 다를까 좀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고 개념 설명 다시 할게요. 어차피 이따 복습할라 했어. 지금 하자. 자, 방금 문제 푼 데까지가 확률의 첫 번째 단원. 그냥 단순한 확률의 점검이고 이 확률과 통계 전체 과목 통틀어서 조건부 확률이 거의 대장급이랬죠. 이해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 2번, 3번 반복해서 개념 강의 들어도 조건부 확률만큼은 정복하지 못한 애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일단 말로써 조건을 건다라는 거라서 그 문해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 말을 이해하는 능력? 개념부터 다시 써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은 한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뭔가 조건이 나올 거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문제를 읽을 때 일대라는 단어 혹은 을대라는 단어 이런 식으로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 거야. 이런 문장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전교 100등 이내일 때 그것이 우리 반일 확률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 수 있거든. 뭐 예를 들어 전교생이 300명이라고 하자. 그럼 전교생이 300명일 때 전교 100등 안에 들 확률이 몇이지? 3분의 1이겠지. 근데 그 전교 100등 안에서 우리 반은 몇 명일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전교 100등이나 5명이 있다고 하자. 또 그 확률은 몇일까? 300분의 5가 되겠죠. 말로서 다시 하면은 우리 반이면서 전교 100등이네일 확률이지. 자, 방금까지 말한 거를 이제 구조화시키면은 보통 알파벳을 많이 쓰거든요. A나 B 또는 X, Y를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을 이제 문장, 말로써 할 때 얘기고 항상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없으니까 수학적 비호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P 확률. 근데 좀 길어. 가운데 일단 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를 기준으로 분모 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선행사건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후행사건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얘를 실제로 계산하려면은 분모 PA, 즉 사건 A의 확률 분의 위에 뭐가 올라와야 되냐? 사건 A이면서 동시에 B1, A교 B의 확률이 올라와줘야 돼. 이게 조건부 확률의 개념입니다. 자, A일 때 B일 확률이라고 말을 했어. 그때 우리는 앞에 먼저 말로써 얘기한 게 먼저 말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라 부모란 거야. 그치? 먼저 걸린 조건. 그래서 분모를 생각을 해줍니다. 먼저 말로 튀어나온 게 먼저 걸린 조건이기 때문에 분모 자리에 써주는 거야. 이 바가 분수할 때 그 바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분모의 PA를 쓰는데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분자의 PB 아니죠? PB가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PA 교비를 올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조건부 확률 개념을 잡는 거야.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문제를 읽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계산할 때 이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올려서 확률을 분해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거 한번 내용 바탕으로 문제 1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칠 단어 찾자. 쭉 읽다가 1대라는 단어 보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접속사 찾았어. 그럼 이제 앞뒤로 윗줄을 치셔야 되는데, 말로 한번 풀어보자. 앞에 선행 사건이 뭐죠? 눈의 수의 합이 8이다. 뒤에는 한 주 사이의 눈만 5일 확률. 자, 이렇게 제시가 됐어. 우리는 항상 앞에 선행 사건 A의 확률부터 계산합니다. 자, 눈의 수의 합이 8인 사건을 한번 직접 순서상으로 세볼게요. 1,7 같은 거 없잖아요. 주사위니까 그냥 2,6부터 쭉 써보면 되는데 2,6, 3,5, 4,4, 자, 뒤집으면서 5,3, 6,2. 자, 이렇게 순서상으로 셌더니 일단은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나왔어. 확률로는 몇 분의 5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맞아. 내가 왜 확률을 가정할까? 서술형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36분의 5라고 써야 돼. 조건부 확률, 만약에 서술형을 푸는데, 조건부 확률 푸는데, 식에 여기에 5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뭐라고 써야 돼? 36분의 5라고 써야 돼. 조건부 확률의 정의는 확률분의 확률이야. 확률 쓰고 확률 써야 돼. 물론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는 분모를 신경 안 쓰죠. 왜냐면은 A 사건 계산할 때나 A 교비 사건 계산할 때나 그 분모는 똑같을 테니까, 전체 사건은. 근데 이제 서술형할 때 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자, 어쨌든 이제 5가지 셌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뒤에서 한번 읽어보자. 한눈만 5일 거. 앞에서 다시 하는데, 누구 있지? 얘 하나, 얘 하나. 2개 말고 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것도 이제 확률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 맞아, 36분의 2. 따라서 이거를 뭐 서답형 1번이라고 써서 정답을 제출하고 싶으면은 36분의 5분의 36분의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약분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 정답이 그냥 단순하게 5분의 2가 나온다는 거지. 자, 이렇게 정답 확인하고 둘이 더하면은 7이 되겠습니다. 푸는 법 감만 잡아. 그러니까 뭐 1대라는 단어 쳐서 동그라미 치고 앞뒤 A, B로 이름 붙이는 거 감만 잡아. 그래서 이거 좀 기초적인 거 몇 개 연습을 하다가 뒤에서 모의고사 문항 몇 개만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곱셈 정리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14번 넘어갑시다. 자, 필요한 정보는 위에 3가지가 다 있는 것 같고 마지막을 읽어볼게요. P, B, 바, A. 자, 이거 한글로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한글로 다시 읽어보자. P, B, 바, A의 의미는 분모를 먼저 봤을 때 뒤에 있는 거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시에 B도 일어날 확률이지. 그것을 P, B, 바, A 옆에다가 이렇게 구조화시키세요. 이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아, 그래서 결국 내가 정답을 구할 거면은 PA를 가져와야 되고 PA 교비를 가져와야 되는구나. 아, 그럼 이게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PA는 나와 있거든요. 5분의 1하고.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야? A 교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건데 자, 이 구성 요소를 봐봐. A 있고 B 있고 A 앞에 있잖아. 아까 했다. 확률의 무슨 정리? 덧셈 정리. 자, 확률의 덧셈 정리로 이거 한번 뽑아봅시다. A와 B는 항상 A 확률에다가 B 확률 더해서 교집합을 빼면 된다 했죠? 그러나 A와 B가 몇인지 알고 있죠? 몇이냐? 10분의 9죠. 자, 통분해서 계산해볼까? 몇이지? 8분의 4, 12에다가 3을 빼야겠죠? 그래서 얘는 몇이다? 10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분자에 10분의 3 올려주고, 자, P가 몇이었죠? 5분의 2였죠? 5분의 2 올려주고, 약분 적당히 정리하자.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번분수에 의해서 4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게 좀 바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조화였고,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자, 15번 문제 읽으면서 똑같이 분석을 할 거야. 자, 동그라미 칠 단어 먼저 찾자. 쭉쭉 읽다가 을대의 동그라미. 을대 기준으로 앞뒤 좀 구분을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선행사건 먼저 확인하자. 동전을 총 4개를 던질 건데 앞면이 1개 나오는 게 A야.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밑줄을 치고 A라고 써주면 돼. 이때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것은 50원짜리 동전 1 확률이야. 그 1개가. 이거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어떻게 써야 되죠? 자, 방금 을대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쳤을 거야. 앞에 밑줄 적당히 긋고 사건 A라고 이름 붙이고 뒤에 그것이 50원일 거 확률 사건 B라고 이름 붙여.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걸 어떻게 쓰는 거지? P, B, 바, A라고 쓰는 거야. 나는 이걸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구조화 시켰으니까 이제 바로 계산 들어갈게요. 앞에 일단은 동전을 4개 던지는데 앞면이 1개 나올 확률 어떻게 계산하죠? 그냥 동전 4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닐까? 몇 분의 1이지? 4분의 1이야, 분모네. 자, 근데 그들 중에서 자, 뒤에 사건을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5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1개 나온 동전이라는 말은 다른 동전은 전부 다 무슨 면이 나왔단 얘기야? 맞아. 전부 다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말로써 얘기할 때는 뭐가 되는 거야? A교비가 되는 거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몇이죠? 그렇지. 얘도 2분의 1의 4제곱 몇이죠? 자, 따라서 이렇게 서술하고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정답은 4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13번과 15번의 문장을 통해서 1대 혹은 을대 접속사 기준으로 문제 푸는 법을 배웠고, 자, 이제 마지막 16번 곱셈 정리 들어갑니다. 자, 개념 설명 이어서 하고 풀게. 자, 방금까지 이제 조건부 확률의 뜻 배웠고, 문장으로 제시됐을 때 푸는 방법까지 스킬로 가져왔어. 앞에 덧셈 정리랑 좀 구분을 하시고, 곱셈 정리까지 확장시킬게요. 이 조건부 확률의 개념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다시 봤더니 그냥 등식이야. 등식이라는 거는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분모의 형태를 양변에 그냥 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PA 교비를 먼저 서술을 해주면은 PA 곱하기 P, B바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성립되는 거지. 왜냐면은 위에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약속이거든? 이거는 정이야. 약속이지.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 물어보면 안 돼. 이건 전세가 약속한 거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이야. 양쪽에 PA를 곱하면서. 자, 그럼 이제 한글로 읽어봐. 이것도 곱셈 정리를 문장으로 읽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거를 읽었을 때 A, 교, B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교집합은 한글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근데 보통 이제 컴마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PA와 PB바이를 곱하면 돼. 자, 이제 문제 읽으면서 비교 좀 해보자. 16번 읽어보자.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13번과 15번에서 그 접속사 찾아서 동그라미 치라 했잖아. 그지? 이제 이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 안 될까? 여기도 을대라는 단어가 있긴 있거든?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은 그 카드 중에서 임으로 한 장씩 2번 카드를 뒤집을 때라는 거는 사건이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야? 이렇게 이거 사건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또 천편일률적으로 또 이제 무지성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상황을 보시라는 거야. 2장 모두 4의 배수가 적힌 카드에 밑줄 쳐. 2장 모두 4의 배수가 적힌 카드. 이거 말이 좀 어렵게 나왔어. 약간 불친절하게 발문을 걸어줬단 말이지. 자, 일단은 한 장씩 2번이지. 한 장씩 2번인데 비복원이야, 복원이야? 비복원이야.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뒤집은 카드는 그대로 두래. 공 뽑는 거로 생각하면 뽑은 거 가져갔단 얘기야. 안 돌려놓고. 비복원 추출이고, 자, 그래서 순서가 있다 없다 두 장 뽑는데 한 장을 뽑고 난 다음에 두 번째니까 뽑는데 순서가 있어요. 너네 그 반장 같은 거 뽑을 때 혹은 청소상관 뽑을 때 제비 뽑기 해봤어?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하나? 뭐 컴퓨터로 해보잖아. 뭐 이런 뭐 조그마한 박스에 그 꽝 당첨 같은 거 해놓고 제비를 뽑죠. 예를 들어 우리 반이 25명이라 해보자. 너네 생각해봐. 너네 이런 거 제비 뽑기 하면은 먼저 가서 뽑고 싶어? 아니면 마지막에 뽑고 싶어? 심리적으로? 먼저 가서 뽑고 싶지.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그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근데 확률을 배우신 분들은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왜? 1번으로 뽑거나 마지막 뽑거나 그게 공평할까 공평하지 않을까? 공평해. 공평하니까 전 세계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확률적으로. 물론 내가 마지막에 결정된다라는 느낌이 갖기 싫어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확률로는 동일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사람은 16장 중에 하나 고를 건데 사회 배수 몇 개 있죠? 4개 있지.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해봐. 말로 할 때 첫 번째 뽑았을 때 사회 배수가 나올 확률이란 게 그냥 PA야. 첫 번째 사회 배수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PA고 16분의 4야. 사회 배수가 4장 있으니까. 근데 이때 모두 2장이라는 거는 두 번째도 사회 배수라고 읽을 수 있지. 자, 그래서 말로 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도 사회 배수가 나오면서 동시에 두 번째도 사회 배수가 나온다. 라는 말로 조금 바꿔줬어야 됐어. 말로 다시 읽어볼게. 들어봐. 첫 번째 사회 배수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동시에 두 번째도 사회 배수가 나올 확률을 어떻게 기호로 표기한다? P, B바 A라고 표현한다. A가 이미 벌어졌지. 이미 분모 사건으로. 얘가 이미 선행 사건으로 벌어졌다고 이미 저질러졌어. 이미 이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얘도 일어날 확률을 P, B바 A라고 얘기한다고. 이해했어? 이거 되게 헷갈린다.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 그래서 A교비는 뭘까 사실은? 그 발문 자체가 A교비거든? 모두 그리고자라 라는 뜻이. 이 발문 자체가 A교비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의 형태에 의해서 PA와 PB바이를 곱하면 그냥 PA교비가 되는 거야. 왜? 그게 약속이니까. 이 약속에 의해서 양쪽에 PA를 곱했으니까. 자, 이거 이해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조건방위의 최종 보스야.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발문을 했고 A교비라는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PA와 PB바이를 곱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야. 좀 마무리 좀 해볼게. 카드 몇 장 남았지? 한 장 뽑았으니까. 뭐야? 뭔 소리야? 미안. 뚜껑 소리구나. 전자 소리인 줄 알았네. 자, 그럼 이제 몇 장 남았죠? 사회 배수? 3장. 끝났습니다. 4분의 1에다 5분의 1 곱해주면 확률이 나옵니다. 자, 20분의 1 곱하기 100은